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엄현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고액 전세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고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국세청에서 고액 아파트 취득과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보도자를 하나 냈습니다. 국세청의 이런 조사의 배경은 2019년도만 해도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17개나 되는 정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이 20% 이상 상승하는 바람에 정부가 각종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우리 국세청에서도 이런 고액 아파트 취득과 고액 전세와 관련된 증여세 탄로가 없는지를 조사해서 추징하겠다,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고요. 나이와 소득에 비해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가의 전세를 살고 있다면 국세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증여세 탄로가 없었는지를 조사해서 추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증여세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주요 증여세 탄로 사례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아서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어떤 사례는 3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해서 적발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유독 굉장히 세율이 높습니다. 최고 세율이 50%까지 되니까 굉장히 높죠. 그럼 증여가 뭘까요? 세법에서 말하는 증여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 증여는 제외한다. 그리고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무상으로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익을 보는 경우, 이런 걸 다 증여로 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요, 이러한 것만 증여야, 이게 아니라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촌 동생한테 돈을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이것도 증여예요. 사실 증여세 개념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는 내가 남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줬다면 그 받은 자가 증여세를 내는 이런 구조입니다. 사실 모든 우리 생활 속에서 증여라는 게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포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되는 것 뿐이지. 자, 이제 중요한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고 싶으면 10년마다 한 번씩,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성년이면 5천만원씩 10년 단위로 재산을 증여하시길 바랍니다. 10년을 단위로 과세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2019년도에 5천만원을 자녀에게 줬으면 그 10년 뒤인 2019년 플러스 1일 10년이 넘은 기간에 또 한 번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10년 내에 또 5천을 줬으면 과거 10년 전에 줬던 5천만원 합산해서 1억이 되잖아요. 그 1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플러스 1일, 10년이 넘은 기간에 추가적으로 또 재산을 자녀에게 줘야 된다. 이런 걸 주의하시고요.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재산을 주고 싶다면 그 자녀가 장성해서 취업할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증여세의 포인트는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나이와 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의 무언가를 취득했을 때 증여의 의심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받는 자녀분이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는 상태라면 그때 주시고, 근데 줄 때도 그냥 무상으로 주지 마시고요.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세요. 차용증을 쓰면 무상이 아니고 빌려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증여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빌려줄 때 이자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걸 여쭤보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이 증여세법에서는 빌려주는 원금이 약 한 2.1억까지는 이자율 없이 빌려줘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억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주는 걸로 할 거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4.6%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1%인데 4.6%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마지막 방법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지금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도 증여세를 낼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방법이냐면,
일단 나와 내 배우자와 뭐 자녀 2명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10억, 내 와이프가 10억, 자녀들 5천만 원씩 해서 투자 약정을 맺으세요. 실제로 투자 약정만 맺으시고 실제 투자는 안 하셔도 돼요. 실제 투자는 한 나 2억, 와이프 2억, 자녀들 5천만 원씩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모펀드 정관에 이런 걸 하나 기재를 합니다. 추가 출자 요구가 있을 때 특정 투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페널티로 연 15%의 이자를 부담하고 투자금의 50%는 다른 투자자에게 넘어간다. 이런 약정을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내가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 투자금 2억 중에 1억은 다른 투자자들,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넘어가는 거겠죠.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일부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증여 방법으로 좀 고려됐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증여세 세법이 포괄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투자를 안 해서 더 이상 그 투자 원금의 50%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이 증여세법이 포괄주의니까 내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거니까 증여세 과세가 돼야겠죠. 당연히 아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뭐 매스컴에 많이 노출돼서 더 이상 쓰기는 힘든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세 가격이 9억 이상인 전세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걸 보니까 9억이 아마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고가의 전세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징할 거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고가의 기준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명확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9억 이상 전세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소명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